안녕하세요. 플레임입니다. 오늘은 국내 뉴스 이어서 전달 드릴 건데요.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뒤에 법규 제정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국내 뉴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는 11월 동안 있었던 증권형 토큰 뉴스들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던 큰 흐름과 맥락을 함께 합니다. 제가 더 과장하지도 않았고요. 업계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다면 제가 시즌2에서 전달드린 뉴스들, 그 뉴스들의 일관성하고 증권형 토큰의 미래를 시즌1에서 제가 첫 장부터 보여드렸던 모습을 확인하셨다면 저는 오늘 거대한 물결을 다시 한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말은 하지 않을 거고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증권형 토큰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이 분야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빨리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건지 자랑스럽게 한번 느끼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생긴 이래로 누구나 또 저 또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큰 영향과 수익을 줄 기회가 몇 번 왔었죠. 여기 증권형 토큰에서도 분명 몇 번 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의 말에 막 현혹되지 마시고 DYOR 하는 자세로 항상 진지하게 본인이 직접 스터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국내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제2거래소 ATS 비증권형 토큰까지 진출하냐 형평성이 관건이다. 지금 금투협에서 ATS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증권형 토큰까지 진출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증권형 토큰으로 SEC가 엄청나게 많은 토큰들이 지목이 됐다. 대부분이 됐다. 하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증권으로 판명된 토큰이 적을 수도 있고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투협 입장이 비증권형 토큰 예를 들어서 비트 이더까지도 하겠다. 그런 의도를 슬쩍 한번 떠보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관건이라 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신력 있는 이런 금융투자협회 자체에서 이렇게 ATS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증권형 토큰은 물론 비증권형 토큰까지 취급을 하겠다. 그러면 뭐 업비트 비썸 뭐 이런 다 죽어라 이거죠. 나라에서 한 안전한 데를 당연히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증권법에 따라서 어떻게 잘 하겠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이번 뭐 FTX나 뭐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많이 생겼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협회가 비증권형 토큰까지 굳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금 금투협 자체 내에서 ATS를 한다는 것 자체도 실험적인 면은 좋은데 굳이 운영까지 해야 됐나 좀 민간에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심판이 같이 축구 게임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요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심판은 심판을 해야지 경기를 뛰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뭐 50%라면 50%보다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냥 금투협은 그 협회로서의 그 입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업계 입장을 잘 살려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뭐 이걸 한다고 하셨으니까 뭐 제가 뭐라 왈가불가 할 건 아니지만 욕심을 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증권에서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STO 보이시죠? Security Token Offering. 처음으로 이제 공개 펀드레이징을 하는 자리를 증권형 토큰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STO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TFT를 만들어가지고 실무자로 구성된 걸 만들었다.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가지고 제도화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여는 최초의 서비스가 될 거다. 이게 KB증권 전에 말씀드렸듯이 SK, KB, 삼성, 키움 이런 쪽은 지금 죽자고 달려들거든요. 뒤에 뉴스 계속 보시죠. 증권형 토큰 대비 분주한 증권가 시장 선점 노린다. 이게 지금 딱 한 줄로 요약되는 겁니다. 웬만한 증권사에 좀 힘있고 좀 영입하고 시스템 짤 만한 인력이 되는 회사들은 전부 다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증권형 토큰이 지금 미래 먹거리로서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토큰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FTX 망했죠. FTT라는 토큰이 있었잖아요. FTT를 가진다고 FTX가 자기 게 아닙니다. 근데 증권형 토큰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실물 자산에 기반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기반을 안 하더라도 우선주의 형태로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증권의 토큰이 저는 굉장히 곽강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증권형 토큰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내느냐, 사실 저도 그렇고요. 모든 금융당국이 다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죠. 대부분 플랫폼 구축할 때 이제 블록체인 업체들하고 MOU 맺어가지고 빨리빨리 만들고 급하니까요. 당장 누구보다 먼저 내야 선점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애들이 KB 아까 말했죠. KB, SK, 삼성, NH, 하나, 미래에셋 뭐 다 나온다는 거죠. 뭐 키움도 그렇고. 예를 들어 볼까요?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잘 아시죠?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도 주식을 한 번쯤은 사보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이 증권형 토큰에서도 생길 거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돈을 벌지, 그 돈이 어디로 몰릴지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각 투자와 STO의 모든 것. 이거는 뭐 NFT를 대충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섞여서 의미를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이 조각 투자라는 이 단어 자체를 좀 정의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조각 투자는 그냥 모든 부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거와 STO라고 하는 걸 봐서 아마도 NFT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NFT도 사실 STO 범주 안에 들 수 있거든요. 그럼 말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STO 산업에 주목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회의를 한다. 뒤에 한번 뉴스가 또 나올 거예요. 신한투자증권 부장, 되게 어려 보이시더라고요. 굉장히 동안이신 건지 어린지 모르겠는데 공격적으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 품으로 지금 증권형 토큰 사업화 목표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각오 역할을 한다.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식회사를 하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증권은 어디서 팝니까? 키움, 뭐 영웅문, 뭐 이런 거 아시죠? 미래에셋 증권, 이런 데서 증권화해서 내 회사를 쪼개서 팔고 있잖아요. 지분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큰 흐름이 증권형 토큰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형 토큰에 웬만한 증권사들이 다 덤벼들고 있어요. 그럼 이 증권사들만의 얘기냐? 아닙니다. 증권사가 누군가가 잡았다. 그러면 거기에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품이 누가 될 거냐? 지금 기존에 증권형 토큰이 아닌 형태로 IPO를 한 회사들도 증권형 토큰으로 넘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을 안 한 회사들, 지금 상장을 안 한 회사들, 혹은 프라이빗 컴퍼니 같은 애들도 다 STO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IPO가 아니고 처음 시작을 STO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시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증권형 토큰 자체가 붐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사실 크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냐? 그거는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증권 회사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움직이는 거는 저는 얘네들이 돈 냄새를 맡고 있고, 이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움직이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증권형 토큰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누가 이익을 볼 거냐, 이거는 자주 얘기 드리죠.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투협 지금 회장 뽑고 있거든요. 대부분 요 내용을 보면 그냥 일단 하겠다는 거예요. ATS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마 이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개인들을 잘 몰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디지털 자산 부분 총력이라는 말을 쓰네요. 신성장 동력, STO 가이드라인 하면은 수혜를 기대한다. 선점을 하겠다. 미래 먹거리 공략 속도. SK증권도 증권형 토큰에 목숨 걸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 뉴스 하나마다 증권 회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KB증권이 뭐까지 하고 있냐, 이거 시즌1에서 아마 소개를 해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시즌1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시즌1에 강의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고 제가 좀 스터디를 했던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쭉 찍었던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증권 거래소, 해외 거래소들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주목할 만한 회사 중에 하나가 ADDX입니다. 왜? 자기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잘한다고 출세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잘해도 뭔가 조금 받쳐주고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잘 나가고, 또 그런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는 건데, 이 ADDX의 뒤에는 뭐가 있냐? 테마섹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마섹이 뭐냐? 싱가포르 국부 펀드고요. 그게 어느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ADDX가 시리즈
A, B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펀드레이징 하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펀드레이징 할 때 이 시리즈 B를 했는데 여기서 KB증권이 투자를 했다. 아시아 시장 확대 협력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에서 증권형 토큰 시장의 세컨더리 마켓이죠. 세컨더리 마켓의 탑 클래스라고 한다면 아시아권에서는 ADDX랑 후상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두 업체가 저는 아무래도 전통금융자산하고 좀 연결도 돼 있고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노무라, SBI 이런 애들 굉장히 빠르고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각축전을 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되게 개방돼 있거든요. 증권형 토큰 쪽은. 그래서 각 나라의 증권법만 지켜주면 되니까 이미 열려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증권형 토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법을 빨리 제정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형 토큰 회사들이 빨리 움직여서 만든 다음에 우리나라도 세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을 안 했잖아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상장하는 게 증권형 토큰으로 상장했을 경우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KB증권이 있으니까 뭐 말씀드려볼게요. KB증권의 일부 10%가 여기에 상장을 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돈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에 몰릴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그 시류에 편승해서 투자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려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추오이가 CEO거든요. 요분이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데 유럽하고 호주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모든 증권의 기본은 미국이잖아요. 뭐 기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포션으로 따졌을 때는 뭐 스탠다드 아닙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사실 주목해야 될 필요가 가장 있고요. 아시아 쪽에는 이런 데도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장 요분이 그때 얼마 전에 정부 주관 회의하는 거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투자자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 맞는 말이고요. 투자자 보호는 무조건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말하기 좀 어려운 말을 했네요. 증권형 토큰으로 많이 판명되면 업비트도 힘들어질 거거든요. 업비트도 제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뭔가 증권형 토큰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규제 체계를 갖춰줘야 한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얼마 전에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바이낸스에 창펑자오가 이제 트윗을 하거나 바이낸스가 트윗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은 준비금이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만 원 넣었으면 100만 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면서 막 계좌를 깐 건 아니고 얼마 있다는 거를 막 깠어요. 계좌도 뭐 링크가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그래서 중요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트윗을 보고 막 잘한다, 바이낸스 잘한다. 지금 현재 바이낸스 점유율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회사냐. 지금 전체 포션의 뭐 7, 80% 이상을 만약에 바이낸스가 먹는다 한들 그게 좋은 회사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바이낸스가 그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준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준비금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냐는 거죠. 없거든요. 바이낸스는 그 돈이 고객이 100만 원 맡겼고 100만 원 콜드 월렛에 있어. 이거지 콜드 월렛에 있는 돈을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쓸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콜드 월렛에 있는 돈을 못 건드리는 제도적인 장치, 기술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죠. 갑자기 업비트 얘기하다가 글로 새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도 관련된 뉴스가 뒤쪽에 나올 건데 우리나라가 증권형 토큰 관련된 법규가 이렇게 나온다면 디지털 자산법도 나올 거잖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가 줘야 우리가 좀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많이 아시다시피 제네시스, 테마색도 얼마 전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고요. 삼성의 넥스트 있잖아요. 투자 회사. 걔네들도 다 손해를 봤어요. 지금 FTX 건드렸다가. 근데 개인이라고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개인들은 전부 다 피해를 많이 봤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를 막기 위한 법이 당연히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발표하기 전인데 그게 터져서 이걸 수정한다고 늦어질 것 같으면 늦어져도 좋으니까 하루빨리 진행하셔가지고 관련된 법을 내놓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바이낸스를 떠나서 해외 다른 거래소들, 미국에 있는 거래소, 뭐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거래소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장치가 되어 있어요. SEC가 뭘 해주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법이 있긴 있는데 약해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약하다는 말이. 조금 더 명확하게 법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세종텔레콤이 좀 증권형 토큰 뭐 이런 쪽으로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많고요. 블록체인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런 뉴스고요. 아마 증권형 토큰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인피닛 블록이라고 얼마 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 카본 커스터디를 개발했다. 일반적인 커스터디랑 뭐가 다르다는 것까지는 읽어봤는데 안 보이고요. 뭐 고객 친화적이다까지는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너무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건강하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단한 회사들, 미국에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도 다 작게 시작을 했거든요. 막 창고에서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대기업에서, 뭐 SK에서 뭐 한다, 뭐 삼성에서 뭐 한다,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작은 기업들이 나와서 좀 커가는 거를 이런 증권형 토큰 산업에서 많이 보여줬으면 합니다. 비브릭의 시선 집중을 부산에서, 부산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잘 모르겠습니다. 쓰신 분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브릭은 부동산 관련된 증권형 토큰을 사업을 하는 데고요. 그리고 이 정부의 샌드박스 안에서 카사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제가 또 카사 맨날 말씀드리니까 대표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카사와 관계는 없고요. 비브락이나 카사나 전부 다 부동산 증권형 토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증권형 토큰 안에서도 부동산 분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분야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투자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좀 유심히 보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디지털 자산법 과잉 규제는 안 된다. 뭐 개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과잉 규제가, 그러니까 뭐 어떤 커나갈 수 있는 거를 잘랐다 하기보다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거면 저는 과잉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이때까지 너무 많은, 잘 아시죠?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러그풀이나 그 스캠에 막 그냥 피싱돼서 메타마스크가 털렸다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거든요. 하루에도 뭐 수십 통씩, 저도 그렇고 막 트윗이나 이런 데 보면은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런 거 거르기도 참 귀찮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과잉 규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조금 별개의 얘기일 수 있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좀 소비자가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내 돈이 뭐 10만 원이든 10억이든 안전하게 거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국내 거래소는 안전하다. 체면 차린 특근법. 특근법에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게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게 FTX 같은 경우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다. 고객 돈을 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했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는 그럴 리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금강원에 가상자산 검사 권한을 부여한다. 이거 임팩트가 있는 얘기죠. 금강원이 가상자산 검사 권한을 부여한다. 너무 막강한 파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한 번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위믹스 지금 난리 났죠? 위믹스 사태를 보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량을 잘못 부풀렸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얘네들이 무슨 실수를 했든 간에 물량이 잘못됐다는 거는 위믹스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죄값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닥사가 맞았냐? 또 그렇게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규제가 명확하게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잘못된 거는 정부죠. 정부가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민간 기업들이 합쳐가지고 닥사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상장 폐지 결정 이렇게 내려버린 건데,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닥사도 문제가 있고 위믹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닥사가 하고 있었던 그거를 금강원이 가져간다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상자산 너희 문제가 있어, 이런 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파워가 미국으로 따지면 SEC가 될 거다. 한국의 SEC가 될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법 제정하시는 분들이 금강원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미국의 SEC를 견학하고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금융당국 대체거래소 설립 인가 추진 25일 설명해야 한다. 이것도 뒤에 뉴스가 나올 겁니다. ATS를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하고 경쟁할 ATS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뭐 키워드고요.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ATS가 나오면. 금융위 ATS 증권형 토큰 거래 여부 미정이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그 회의가 있기 전 뉴스였고, 지금 이건 있고 나서의 뉴스거든요. 빨리
말씀 잘하셨네요. 봅시다. 내용 봤는데 뭐냐, 결론은 미정이라는 겁니다. 증권형 토큰만 할지 비증권형 토큰도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정이다. 아무쪼록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감독은 감독만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배포 후에 STO가 날개를 달 것, 요런 회의하신다고 하셨죠. 회의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뉴스 나온 건데, 결론적으로 또 이 개개인들이 본인의 그런 업무에 맞는 말씀만 하셨더라고요. 뭐 굳이 한 줄 요약하자면 STO가 굉장히 주목받을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자산 입법 동향 및 전망 읽어보면은 그런 거예요.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분해라는 거죠. 고객이 투자한 돈, 그리고 너가 회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지갑 구분해라. 큰 건 그런 거고요. 또 자잘하게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처벌받을 거냐 하는 것부터 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권형 토큰 자체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또 정부에서도 왔다 갔다 하거나 너무 이권을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명확한 기준을 빨리 제정할 수 있는 업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뉴스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이넥스 플랫폼이 바뀌었잖아요. 커뮤니티 제 그 텔레그램 여기 방에서 요청하신 분도 많고 해서 아이넥스 새로 바뀐 플랫폼에서 가입 절차나 방법 같은 거 제가 한 번 더 트라이얼을 해봤기 때문에 최신 정보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아이넥스 뉴스를 또 전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이넥스 뉴스를 추려서 몇 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4분기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증권형 토큰 관련된 정부의 그 가이드라인이 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방송이 다 끝나고 나면 12월 중순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아무튼 4분기 내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게 나오면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 뭐 증권형 토큰 관련돼서 알려드리기로 했던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명확한 법규가 나오고 나면 사실 다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만 읽으면 되니까 가장 빠른 증권형 토큰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였습니다.